안녕하세요. 박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C의 정맥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C 정맥주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차드 챙이라는 의사는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전문의사로 있는 분인데 현재는 중국 상하이로 와서 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C 정맥주사를 주의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경환자들한테는 하루에 12g, 또 중환자들한테는 하루에 24g씩 정맥주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중간 보고를 국제분자교정학회에 보고해 왔었습니다. 또 지난 2월 22일에는 DSM이라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비타민C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DSM이 지금 생산하는 비타민C의 양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하는 것이 한 10% 정도고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한 90% 정도 되는데 2월 22일에는 그 우한의 코로나19 환자들 치료에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C 50톤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는 닥터 앤키안 마오라는 의사가 현재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들한테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간 보고 내용을 인터넷 토론을 통해서 전 세계 의사들을 상대로 같이 토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오 의사는 경증 환자한테는 10g, 또 좀 중증 환자한테는 20g씩 투여했다고 했는데 아주 심한, 아주 위급한 환자한테는 하루에 50g씩 정맥 주사로 하면서 그 위험 상태에서 복구시켰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24일에는 뉴욕에 현재 지금 뉴욕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뉴욕의 종합병원에서도 앤드류 웨버라는 의사가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왔습니다. 그 앤드류 웨버 의사는 경증 환자한테는 10g, 중증 환자한테는 20g, 불과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 정맥 주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여기서 비타민C 정맥 주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암 환자를 상대로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계신 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너스 폴링 박사입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당신이 암세포와 비타민C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암세포가 증식해 나갈 때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결합조직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암세포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결합조직을 단단히 하려면 콜라겐 생성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비타민C를 과량으로 투여해야 한다라는 논문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완 카메론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베일 오브 레벤 병원의 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엄청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것은 이완 카메론은 암세포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 자체 내에서 히아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를 분비한다. 그 히아루로니데이즈는 결합 조직에 있는 히아루로닉 액시드를 녹이면서 암세포가 증식을 한다. 그러니까 한 분은 콜라겐, 한 분은 히아루로닉 액시드, 그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공통점은 있죠.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 조직을 암세포가 더 확장 못하게 막자 하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 실험을 한 것은 베일 오브 레빈 병원에 이완 카메론이 근무하고 있는 영국에 가서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하루에 10g씩 주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도 그동안 한국에서 암 환자를 엄청 많이 20년 동안 엄청 만났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비타민 C를 처방해 드릴 때는 주사를 맞으실 때 하루에 처음에 20g서부터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리오단 클리닉이라고 해서 미국 위치타 캔사스에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학자들이 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세포를 공격하는 파워가 세진다. 그러면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느냐? 혈액 100ml당 400mg까지도 가능한데 어쨌든 혈중 농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자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처방할 때 처음에 맞을 때 20g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0g을 맞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40g으로 올려줍니다. 40g 두 번 맞은 다음에 그 다음 또 60g 올려서 60g 두 번 맞고 80g 올려서 또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체중이 60kg 이상 나간다 그러면은 100g을 타겟을 해서 100g까지를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씩 자기가 맞을 수 있는 한계를 맞으면서 치료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암암리에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잘 활용하고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S의료라고 해서 그 종합병원에서는 백혈병 환자를 상대로 해서 한 15년 전에 위치타 캔사스에 의사를 파견해서 한 2년간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후에 그 프로젝트를 슬그머니 없앴는데 그 프로젝트를 왜 없앴냐?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비타민C 주사를 만들 때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원료를 사용할 때 소디움 아스코르베이트라는 에스터C, 우리 얘기로 하면은 중성 비타민C입니다. 그 중성 비타민C를 원료로 해서 비타민C 주사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제약회사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아스코르빅 액시드 자체로 그냥 주사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거기서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 암 환자를 치유하고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야나기사와 아치라는 의사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일본에서만 야나기사와 아치오 그쪽 팀들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활용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비타민C 주사 효과입니다. 비타민C 정맥 주사에 대해서 특히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연구한 데는 잠깐 말씀드린 리오단 클리닉입니다. 위치타 캔사스에 있는데 이 연구소는 이 연구소에 의사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환자들도 직접 가서 암 환자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면역력이 약해서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든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소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우리나라처럼 3분이나 5분에 하나씩 환자를 쫓아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같이 연구원 대우를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 연구소를 세운 설립한 사람은 휴 리오단이라고 이 사진은 여기 계신 분이 휴 리오단입니다. 2000년도에 그 컨퍼런스 끝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정말 생기신 대로 정말 마음씨 착한 털보 아저씨인데 제가 모시던 아주 정말 좋아하던 멘토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분이 1975년도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봐라 해서 세운 연구소가 이 연구소고, 지금 현재까지도 비타민C의 과량요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1971년도부터 라이너스 폴링하고 이완 카메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간 비타민C 정맥주사를 해왔습니다만 현대의학계에서는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들어와서 미국 NIH에서도 그래 맞다, 비타민C가 암치료에 효과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받은 학자가 바로 마크 레벤이라는 학자고, 그 인정 덕분에 그 마크 레벤은 2007년 5월에 그 다이어트 옵티멈 헬스라는 것은 라이너스 폴링 컨퍼런스입니다. 그 라이너스 폴링 프라이즈를 2007년 5월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 장맥주사가 이렇게 지금 암치료에만 활용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1948년에 프레드릭 클리너라는 의사는 바이러스성 폐염에 비타민C만 주사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Journal of Thousand Medicine and Surgery 여기 전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저널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레너는 폴리오 페이션트는 뭡니까? 소아마비죠. 이미 소아마비 예방 접종력이 개발되기도 이전에 소아마비 환자들을 비타민C 주사로만 치료를 해서 병신 하나도 안 만들고 다 완치시켰습니다. 그 결과도 1949년도 Journal of Thousand Medicine and Surgery 여기 저널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서부터 모든 질환에, 이 클레너 같은 분은 모든 질환에 과량의 비타민C를 다 투여하면서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 수두 바이러스로 인해서 앓는 대상포진들 있죠. 대상포진 걸리면서 고생들 굉장히 통신에 고생들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죠. 대상포진을 그거를 치료하는 비타민C 그 용법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타민C는 반응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가 바이러스에 반응할 때 비타민C가 바이러스 종류를 가립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감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거는 폐렴을 잘 일으키는 이건 악성 바이러스다. 이렇게 가셔대응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바이러스든 비타민C가 해주는 것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도와서 해주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종류 없이 어떤 바이러스에나 다 잘 들을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클레너는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어린이들 보호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그 보호소를 관리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분이 관리했으니까 모든 어린이들한테 그냥 비타민C를 다 충분히 먹였죠. 그래서 걔들 별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비타민C 베이비다 라는 별명까지 받을 정도로 비타민C 활용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잘 활용했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C가 유용한 이유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수용성이죠. 그리고 분자량이 굉장히 적어서 거의 포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자를 쉽게 줄 수 있는 항산화제죠. 자, 이 구조식을 한번 봅시다. 이 왼쪽의 구조식에 보면 밑에 아래 OH, OH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있는 H는 쉽게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H 전자를 줘버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액시드로 변하면은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액시드도 이 상태는 우리 몸에서 해를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무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줄 수 있는 항산화제고 전자를 주고 나서도 다른 물질들은 내가 전자를 뺏기고 나면은 내가 프리 레디칼로 다시 바뀌죠. 그런데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 비타민 C는 그런 게 아니라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무독성의 상태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제로 작용 후 부작용이 없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가격이 굉장히 싸죠. 여섯 번째,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나가실 때 비타민C를 드시고 나가고 나가서 활동하시면서도 여차하면 비타민C를 드십시오 하고 권해드렸는데 하여튼 잘 활용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